예, 차이나 TV 금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또 공부하는 중국 주식 이야기합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의 소비 관련된 이야기 하고요. 또 거기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텐데 지금 뭐 중국은 투자도 녹록지 않고 황자 사태 때문에 사실 부동산이 내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가라앉았고 소비를 좀 키워야 될 그 니즈들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 소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중국 전체 GDP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가 GDP 기여도가 거의 64.8%. 그러니까 뭐 소비가 안 되면 중국 GDP 성장이 어렵다. GDP 성장이 안 되면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그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을 이제 해야 되는 측면인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3월 초에 이제 전인데 우리가 또 관전 포인트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죠. 이제 총리가 이제 올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발표하겠죠. 이 작년 4분기가 특히 더 이제 뭐 같으면 소비가 거의 GDP에 더 올라가지고 한 85%까지 차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우리 같은 기재부 있죠.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이제 소비 촉진 관련된 정책을 이제 지난 1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이제 좀 보시면 9가지 여기 지금 9가지 내용들을 지금 보고 계신데 그죠 10가지인데요. 10대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촉진 정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하나 꼭지를 보시면 중국 소비도 키우겠지만 또 중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키워드.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괜찮은 종목을 뽑을 수 있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다 있겠지만 이제 온라인 소비, 그다음에 스마트 소비, 결국 소비의 이야기죠. 중국이 가장 부족한 농촌 소비, 그다음에 뭐 동계 스포츠 지금 올림픽인데 이게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떻게든 이제 활용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동계 스포츠 관련 소비 확대, 친환경 소비. 뭐 부동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부동산 규제가 과거 대비 올해는 풀어야 되는 그만큼 지금 긴박한 상황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다행히 지금 소비가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 이것도 괜찮은 게 이제 온라인 소비입니다. 그래도 좀 그래프를 좀 이제 보시면 이 상하이 베이징 그 중국 국가통계국 및 이제 무역협회 상하이 지부에서 이제 이렇게 구성을 한 건데요. 온라인 소비가 이제 그래도 이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소비 증가율이 그래도 다른 소비에 비해서는 훨씬 좀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전체 소비에서 지금 중국이 식품이나 주거 비용이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데 교통이나 교육, 문화, 의류 이게 이동이 힘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감소 추세가 확연히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소비 물가에는 제일 중요한 게 돼지고기라면서요? 네. 돼지고기를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중국은 뭐 돼지고기 우리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돼지고기가 먹는 사료, 콩,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 내에서 안 되니까 미국에 수입을 하는 거고 거의 뭐 돼지고기 없으면 안 되죠. 그러게. 거의 그러니까 중국 시골도 먹으니까 14억 명이 먹는 돼지고기니까 몇 마리를 잡아야 되겠어요. 자, 오늘 포인트는 돼지고기는 아니고 중국 소비 시장입니다. 중국 소비가 늘어나야 우리 경제나 기업들도 사실 수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소비 시장의 키워드를 5개 영문 대문자 C, 5C로 오늘 설명을 해주신 건데요. 이게 어떤 것들입니까? 이게 이제 마침 최근에 이제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에서 나온 보고서가 이제 국내에서 많이 좀 간단히 보도가 됐는데 그걸 좀 집중적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시간인데요. 상하이 지부장님도 또 워낙 또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개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그 5C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방송에서 좀 집중적으로 오늘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동 부유 그죠 앞에 뭐 커먼 프로스페리티가 있고 그다음에 탄소 중립 그다음에 신형 소비, 비대면 서비스, 메타버스. 오늘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좀 간단히 언급하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제가 좀 소개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5C가 가지는 의미를 간단하게 지금 옆에 보시면 뭐 소비 부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공동부유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꼭지별로도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5가지가 뭐 지금 코로나 시국, 올림픽 등등 그다음에 2022년도를 돌파할 중국이 또 가장 생각하는 주요 키워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중국 소비를 전망하고 관통하는 5개의 C, 5C. 교수님이 이 C를 뽑으셨으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무역협회에서 뽑아서 약간 어그로도 있습니다. 어그로. 메타버스인데 C자로 차이나스 메타버스. 그러니까요. C자로. 조금 그런 게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키워드가 중요한 거니까 5개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공동부유.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공동부유와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뭔가요? 공동부유 우리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건 뭐지? 네. 그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말고도 했는데 이게 이제 작년 8월달에 이제 중앙재경위원회에서 10차 때 이제 언급이 처음 나오고 네. 그때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중국의 불평등 해결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이제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런 이슈가 또 가장 큰 부분인데 이걸 이제 뭐 방어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공동부유제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또 뭐 10가지 이제 소비 촉진 정책 보셨는데 그 당시 때 이제 우리가 작년 8월에 나왔던 이제 공동부유하면서 이제 9개 영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동부유를 할 것인지 정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가장 방향성을 보는 가장 핵심입니다. 중국이 어떤 식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보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균형 발전, 이건 중소기업 발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산층이 이제 핵심입니다. 중산층, 두 번째 중산층 나오는데요. 중산층이 이제 중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키워야 될 분야죠.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각 전문가 학자들마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중국에서 중산층은 이제 연소득이 한 10만에서 50만 위안, 그러니까 이제 한 2천만 원에서 한 9,500만 원 정도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10년도 같은 게 1억 명 정도였는데 지금 작년 2021년 기준 한 4억 명까지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2035년도까지 8억 명까지 이제 만든다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노인, 의료, 주택 공공 서비스 확대하겠다. 그다음에 뭐 재산권 보유, 정신적 부유, 공동 부유 있는데 농촌 지역 부유, 그러니까 농촌 이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요게 이제 중국 전체 아젠다에서 이제 제가 농촌 관련주도 조금 더 봐야 될 게 올해 아마도 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현대화된 농촌 관련된 종목들도 매우 이제 우리가 좀 성장폭이 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 지금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이게 리커창 총리가 예전에 이제 한 2년 전인가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중국에 중산층이 많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7억 명이 월 수입 2,000위안, 그러니까 한 38만 원밖에 못 받는다.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이 농촌 지역을 키워야 된다 이슈. 그래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동부유의 또 하나의 중요한 아젠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이 공공 서비스 분야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보는 방향성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2025년까지 이제 고등학생 졸업률을 이제 거의 90% 이상으로 지금 올리겠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의료보험이나 양로보험, 그죠? 양로보험은 우리 연금과 국민연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가입률을 90% 이상, 95% 이상을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소비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보고 중국이 이제 키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 공동 부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 방송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보시니까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시면서 어느 쪽이 좀 연관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교수님도 해주시겠지만 각자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중국의 정책은 다 이렇게 내자로 나오니까 옛날에 가전하양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그죠. 그리고 이제 IT라든지요, 소비, 그다음에 교육 이런 쪽도 연관이 됩니다. 공동부유에. 네. 두 번째 중국 소비 키워드 C는 탄소 중립인데 친환경 중요하겠군요. 네. 예. 두 번째 키워드가 이제 탄소 중립이죠. 네. 네, 뭐 2030년 탄소 피크, 그다음에 2060년 탄소 중립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뭐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 보면 저탄소 올림픽, 친환경 올림픽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번 올림픽 때도 전력을 대부분 이제 풍력이나 태양광으로 지금 이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중국 내에 지금 뭐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지금 이제 거의 되고 있고, 이 상하이 같은 대도시는 이미 됐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진행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뭐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제한을 한다든지, 뭐 과도한 뭐 택배 포장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될 것 같고요. 관련 따라서 녹색 식품 시장도 매우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중국 녹색 식품 규모가 우리 돈으로 한 약 96조 정도 규모가 되니까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전기차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 지금 뭐 대외적으로 일단 2050년도 전까지는 이 자동차 중에서 전기차 비중을 85%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러면 얼마나 팔렸냐 봤을 때 2021년 작년 기준으로 한 352만 대 정도가 팔렸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엄청난 한 15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 신에너지 차란 이름으로 나오는 차량이 거의 한 뭐 200여 종류가 나올 만큼 뭐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기차 판매량 대표 기업들, 상장 기업들, 뭐 비아디는 당연히 국내 상장이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뭐 이제 우리가 니오, 샤오펑, 리샹 이 판매량 실적을 한번 보시면 뭐 엄청나죠. 지금 다 보면 증가율이 큽니다. 그래서 뭐 비아디는 비아디가 제일 많이 팔렸죠. 한 9만 3천 대 정도 팔렸고요. 뭐 전년 대비 한 36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뭐 샤오펑, 리오토 이 너자라는 브랜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그죠. 요게 좀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요는 이제 신생 기업 앞으로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지만 나중에 상장됐을 때 또 주가폭이 크기 때문에 이 너자라는 기업이 한 11,000대 정도 팔렸는데요. 이게 전년 대비 4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유니콘 기업인데 그게 뭐 가성비의 끝판왕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데 이 너자란 말이 잘 좀 낯설을 텐데 이게 이제 하나의 과거 이제 도교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이름 추앙받는 하나의 인물의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너자라는 이름.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과거 이제 기존에 저장성이 있는 회사에서 이제 신에너지차로 이제 자회사를 만들면서 기존의 자동차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이 너자인데 지금 성장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뭐 뉴욕 지금 뭐 우리 니오라든지 샤오펑 리상을 보시는 기업들도 결국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봐두시면 결국 우리가 주식의 또 관전 포인트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친환경은 전기차가 핵심이네요, 그죠? 우리는 뭐 수소 이런 쪽도 보고 그렇지만 전기차가 중요하고요. 중국 소비를 관통하는 키워드 세 번째는 신형 소비인데요. 그러니까 신형 인프라 투자라는 얘기, 신형 인프라는 얘기는 꽤 들었는데요. 신형 소비라는 얘기는 또 조금 생소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만의 우리가 흔히들 라이브 방송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소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형 소비는 이제 표현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보고서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신소비 우리가 O2O라고 하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런 이 온라인 소비가 가장 역동적이고 뭐 어떻게 보면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곳입니다. 라이브 커머스도 사실 우리도 뭐 최근에 많이 핫한 이슈지만 사실 중국이 더 빨리 진행이 됐죠. 그래서 2012년부터 중국이 이제 O2O라는 개념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목 시간에도 많이 다루었던 뭐 여러 가지 뭐 콰이쇼도 있었고 그죠. 비리비리도 있었고 많은 분들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 타오바오나 징동 이런 이커머스 기업과 우리가 이제 이 쇼폼이라고 하는 도인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콰이쇼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이제 커져가고 이런 것들이 더 커져갈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를 좀 보면요, 2020년도 이제 우리 돈으로 약 243조 정도 했습니다 규모가. 근데 지금 작년 보니까 한 435조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쇼폼에다가 이제 소셜 네트워크가 합쳐져서 커머스화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은 이미 이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C2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커스터머 투 매니팩처인데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없애고 소비자하고 제조상을 바로 연결시키는 국내에도 이제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방식이 매우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중국이 올해 특히 더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만 조금 주의사항은 워낙 라이브 방송이 지금 뭐 다 하니까 지금은 지금 누구나 다 하고 예전에 시진핑 주석도 시골에서 갑자기 깜짝 출연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니나내나 다 하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규제의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데이터 안전, 개인 정보 보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 그런 라이브 커머스 온라인 쇼핑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돈 버는 분들이 소위 왕홍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그 새로운 소비의 트렌드가 이제 중국도 변합니다. 다음 중국 소비의 키워드 네 번째는요, 메타버스인데요. 예, 메타버스는 뭐
전 영역에 걸쳐서 IT 전 영역에 걸쳐서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메타버스가? 제가 이거 원래 메타버스는 따로 한번 특집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때 종목도 대표 소재를 따로 이렇게 한번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 보고서에서 또 지금 차이나 메타버스 이래가지고 C를 또 붙였긴 했는데 그 의미는 보고서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메타버스가 중국 내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결제라는 부분이 갔을 때 이 가상화폐가 돼야 되는데 가상으로 땅을 사야 되고 아이템을 사야 되는데 이 가상화폐로 해야 되는데 중국 가상화폐 안 되잖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어떻게 발전을 하죠? 그 말의 의미는 결국 중국 시기에 또 메타버스가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들 추측을 한다라면 결국 결제 수단은 디지털 위안화로 이제 가능성이 커져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뭐 중국의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 이제 좀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네 가지 생태계가 있죠. 뭐 인프라, 뭐 하드웨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플랫폼이 있는데 골고루 전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바이두 같은 데서 뭐 메타버스 앱 뭐 시랑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출시를 했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 전반적으로 올해 뭐 중국 정부가 뭐 지금 메타버스를 키우겠다는 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 특히 지방 상하이와 하이난 같은 지역에서는 메타버스를 할 경우 여러 지원 정책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메타버스를 지금 뭐 향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뭐 바이트댄스 모든 기업들이 메타버스 사업을 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메타버스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지금 뭐 모건 스탠리가 중국 메타버스 시장을 지금 앞으로 한 1경 원화로 어마어마한 규죠. 지금 규모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 내부의 시장 규모보다 훨씬 크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타버스 생태계가 지금 급속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다. 물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생태계 중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는 매우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죠. 뭐 VR이나 AR 글래스 같은 경우들, 뭐 그다음 인프라적인 부분들. 이제 그다음 아까 그런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가상화폐적인 부분에서는 좀 차별화된 다른 국가에 있는 부분에서의 성장이 이제 보고 있다. 그다음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만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사실 가상의 세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땅도 살 정도로 그리고 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임, 뭐 엔터, 콘텐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인공지능, 반도체, 그렇죠. 뭐 다 네. 있죠. 뭐 5G, 6G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래서 그런 결제 수단이 나오고 이제 기기 이런 쪽은 중국에 이제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중국의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런 상상력이나 이미지 이런 거를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살짝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관련된 기관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규제를 하죠. 그러니까 미리 사전 심의를 하죠, 심사를 하죠. 철저하게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이제 보는 관심의 포인트는 이제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이렇게 이제 갑자기 확장되면 일단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항상 해왔던 것처럼 일단 풀어주고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규제를 하는데 이 메타버스 규제 가이드라인에 지금 발표가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기업들은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뭐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중국 소비 키워드는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서비스.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인 상점, 뭐 무인 점포, 그러니까 접촉을 안 하는 언택트죠.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은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무인 상점 우리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생기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뭐 워낙 중국을 곳곳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지만. 뭐 무인상 점포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우리보다 빨리 했던 건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고령화되니까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서비스 로봇 뭐 시장이 또 커져가고 비대면 무인 서비스 시장이 커져가는데 그래프 하나 지금 또 관련된 자료에서 나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그런데 이 서비스 산업 이제 인건비 및 노동 인구 그만큼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인건비가 오르니까 기업들도 이 서비스형 로봇은 중국 내에서 매우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급격히 시장이 커져가는 것들이고 그래서 서비스 로봇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면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대표적인 기업들 일통주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비대면 무인 서비스 조금 더 이제 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전자상거래 이커머스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 관광, 체육, 뭐 양로, 가정 서비스 이런 비대면 서비스를 키우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 또 보고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와 자율주행 트럭입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이두 그다음에 샤오마즈싱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최초 자율주행 서비스, 그러니까 일종의 택시 같은 겁니다. 그래서 비용은 아주 저렴한데요. 물론 이제 베이징 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범구 안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는데 반응이 매우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큐트럭이란 상하이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죠. 그래서 항만에서 이제 무인으로 지금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단순히 무인 상점 점포를 떠나서 결국 이제 사람이 타지 않는 이런 부분에도 지금 커져가고 있는 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제 뭐 그 전에 간단히 뭐 우리가 중국 바이오 헬스 뭐 케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무인 의학 자판기, 그다음에 24시간 원격 진료하고 바로 이제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한 시장이 지금도 성장하고 있고, 왜냐하면 중국은 이 병원 가면 워낙 수속이 복잡합니다. 뭐 한 3-4시간, 4-5시간 기다리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제 병원 접수 로봇 상용화 이런 것들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서 우리가 또 대표 기업 종목들을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소비 시장의 진작을 기대하면서 관련된 이야기 키워드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박승찬 교수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또 투자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 확인하겠습니다. 늘 뭐 그날 얘기하시는 이슈를 가지고 연관을 시켜주기 때문에요. 앞서 이제 소비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차이나 메타버스였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의 메타버스 관련주 이야기인데요. 예. 어떤 게 있나요? 우리 메타버스 대표 종목에 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하는 건 다음에 또 한번 만들고요. 메타버스는 한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좀 하고, 오늘은 우리가 전체 5C 중에서 메타버스가 있었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괜찮은 종목이 어떤 걸 대표 선수를 한번 뽑아봤고, 또 모건 스탠리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중국 메타버스 수혜주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설명을 좀 드리면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테마주를 한 7개 정도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또 제가 생각하는 몇 개를 또 같이 한번 또 포인트를 한번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심천에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이 미성문화라는 종목입니다. 온라인 게임이 메인입니다. 그다음에 뭐 IP라든지 애니메이션을 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관성이 있고요. 성장 가능성을 높게 지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항상 언급되는 메타버스 나오면서 이야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게임 중에서는 이제 미성 문화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광학 렌즈 쪽, 이제 우리 하드웨어 쪽으로서 이제 내나 선전에 상장되어 있는 이 연창전자라는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렌즈 이제 AR 기기 이런 쪽에 맞습니다. 하드웨어 쪽입니다. 우리 LG 이노텍 뭐 이런 것들 관심 있어요. 이제 우리가 게임 쪽 하면 우리가 이제 텐센트가 있지만 텐센트를 제외한 이제 아까 말씀 미성 문화, 그다음에 하나가 완매 시제, 그러니까 완미 세계라는 그 종목이 있습니다. 나 심천에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심천 유주로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우리가 확실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바로 이제 써니 옵티컬이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가 뽑은 메타버스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으로 찍은 회사가 바로 이 써니 옵티컬입니다. 이제 VR 헤드셋 용품 생산하는 기업이죠. 뭐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 제조 업체입니다. 오클레스나 대만 HTC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제 선정을 했지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주가도 지금 뭐 괜찮은 입장이고요.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네. 홍콩에 지금 신천하고 홍콩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신정밀. 리신정밀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가 또 추천한 메타버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이제 예산은 이제 VR AR 쪽 이제 뭐 OEM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아이폰 조립 업체이기도 한데, 또 같이 이제 묶어서 우리가 상장 포인트를 본다면 이 회사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또 자동차 회사인 치레오와 또 전기차 사업을 또 추진한다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심천에 있습니다. 뭐 우리는 리신 정밀이도 하고 또 럭스 제어 이렇게 다 다양한 이름을 하는데,
같이 제가 표시를 해 두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미 센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이제 윌스 이제 세미컨덕터라는 회사인데요.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이미 센서 기업이고요. 이것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선정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하이에 있는데 이 회사는 매우 중국 애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저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워낙 중국 애널들하고 많이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윌 세미 컨덕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웨얼이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죠. 저는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해봤으니까. 디바이스 쪽만 세 개만 한번 좀 대표 선수만 스마트 글라스 쪽 한번 세 개를 가져와 봤는데, 선전에 있는 두 개 기업 종목과 그다음에 상하이에 있는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가기, 그다음에 수정광전, 윈타일 가기. 아, 중국의 기업들 진짜 많네요. 엄청납니다. 못 듣던 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예. 끝이 없죠.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모아서 우리가 테마주로 보면 예. 조금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반도체 아까 말씀하신 데 반도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반도체 부분에서 칩 또 우리가 메타버스 측면에서의 반도체 관련 대표주가 있는데 한 3개 정도를 봤는데, 그중에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상하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바로 이제 락칩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락칩이라는 회사인데 항상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게 이 락칩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칩 쪽에서도 종목적으로 들어가지만 거기보다는 메타버스 쪽에서의 반도체 칩으로 더 많이 옮겨가 있는,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 더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올위너라는 회사 선전에 상장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 준정이라는 회사, 여기도 우리가 300 종목은 다 이제 순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랑 이제 1년 넘게 방송을 하셨기 때문에 종목 300 보시면 무조건 선전,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칩 설계 요 회사까지 해서 메타버스 전체적으로 더 많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제 요 정도를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이제 모건 스탠리 추천 선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워낙 핫한 이슈다 보니까 계속해서 한번 또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종목 분석에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TV 오늘은 중국의 소비 시장 올해 전망하고요. 키워드를 통해서 트렌드 살펴봤고요. 그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